지금부터는 여보, 나 아니야. 이번에 소개할 악령 이야기. 잘못된 퇴마 치료의 위험성과 더 이상 퇴마사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영상 다 무섭겠다. 뭐야? 왜 이렇게 때려? 갑자기 뭐야? 왜? 어머머머.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어? 이 해당 영상은 파키스탄의 한 퇴마 치료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흰색 옷차림을 한 퇴마사가 한 소년의 악령 퇴치를 위해 퇴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퇴마사는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퇴마 주문을 걸었고요. 곧이어 칼로 자신의 살을 베어 그 피를 소년의 몸에 찍어 바른 후 악령을 쫓는 퇴마 의식을 시행했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남성이 마치 악령에 씌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퇴마사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 퇴마를 하니까 악령이 절로 들어갔나 봐. 그러나 보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옮겨 붙었나 보다. 난동을 피운 남성은 관계자 아니고요. 본인도 퇴마 의식을 받기 위해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대기자였습니다. 야, 근데 놀라운 건 악령에 씌인 우리 아이는 가만 놔둬. 성인 몇 명이 달라들어도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악령 씌우면 괴력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쨌든 퇴마사도 극한 직업이네요. 진짜 위험하게 일하네. 사실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헬멧 같은 거 쓰고 해야겠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악령이 옮겨가는 영상으로 화제. 악마가 살아난 게 분명해. 소년의 악령이 옮겨간 거야. 악령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령에 씌인 사람 같은 행동인 건 분명.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퇴마 의식 중 갑자기 난폭해진 남성. 정말 그의 몸에 악령이 옮겨간 걸까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몸으로 가득했던 숲. 이번에 제가 추적한 유령은 한둘이 아닙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영국 스탠퍼드셔주의 한 숲. 산책을 하던 중년의 여성. 이 A씨는 그날에 따라 왠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더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숲에는 자신 외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자꾸만 쳐다보는 느낌이 든 A씨. 이상하네. 저기 누군가 있나? A씨가 숲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바로! 오 마이 갓. 뭐야? 아우, 아무리 인형이지만 뭐야? 왜 저래 해놨어? 나무에 묶인 채 못이 박혀있던 수많은 아기 인형들이었습니다. 아기 인형들의 상태로 봤을 때 그곳에 최소 1, 2년 이상 걸려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기분 나쁘다. 저거는 너무 기분 나쁜데. 왜 달아놓은 아기 인형을 저렇게 무섭게 매달아놨어. 무슨 공포영화 촬영하려고 해놨나? 진짜 뭐 세트로 이용했나? 그냥 놔둔 건가? 세트로 이용하고 그냥 두고 갔다? 네. 아니면 뭐 주술을 저기서 뭔가 부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쁘다. 더 기묘한 게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한 듯 인형의 눈을 파놓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를 행한 증거일까요? 땅바닥에선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술판으로 알려진 위자 보드까지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닮은 인형에는 영혼이 깃든다. 어쩌면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아기 인형에 깃든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 위자 보드를 이용했고 그 영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기 인형들에게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아 놨던 거 아닐까요? 그건 좀 끔찍한데. 뭐 인형에 저 위자보드까지 있으니까 사실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했던 것 같아 저기서. 아니 뭐 진짜로 뭘 유령 같은 걸 부른 건가? 그런데 A씨가 더욱 소름 돋았던 이유. A씨는 아기 인형이 있던 장소 인근에서 병원 수술실 표지판을 발견. 실제로 그곳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브린들리 히스 군병원이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를 앓는 병사들과 독가스 공격을 당한 민간인을 치료했던 곳이었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폐해로 병원에서 눈을 감아했던 사람들. 그 억울한 영혼이 그것을 떠나지 못해 그 한 맺힌 원한이 이 숲에 서려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묘하게도 사실 이 숲은 예로부터 정체불명의 생명체 혹은 유령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던 악명 높은 숲, 캐녹 체이스 숲이었습니다. 야, 저 캐녹 체이스라는 저 이름은 저희 푸현식구에서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단골이죠. 음산한 기운과 괴담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곳, 캐녹 체이스 숲에서 발견된 기괴한 아기 인형들. 지금도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강령술 등이 행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인형들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악몽이 된 그날의 나들이. 그동안 프렌시코에서도 많이 소개했듯이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가 찍힌 심령 사진들은 우리를 늘 소름 돋게 하죠. 오늘 저 정 기자가 가져온 이 사진 한 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한 가족의 즐거웠던 나들이가 순식간에 공포물로 변했다는데요. 어? 아이의 뒤를 봐. 나 어깨에서 봤어. 저게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뭐야?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진짜. 저 소년의 뒤에 찍힌 이 얼굴. 그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 같긴 한데. 일행 중에 저런 사람 없겠어. 일행 중에. 일행. 근데 지금 장난꾸러기. 저 뒤에서 지금 설마 저 소년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 사진이 찍힌 건 지난 2018년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노썸벌랜드 카운티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두 자녀와 조카를 데리고 소풍을 갔던 로라 왓슨. 로라는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 노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살펴보니 나무에 기대선 아들 바이린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창백한 얼굴이 한 명 더 찍힌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야? 그 자리엔 분명 우리밖에 없었잖아. 분명히 당시 주변엔 로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그 소녀는 아들 바이린의 어깨에 손까지 얹은 듯 보여 더욱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이건 되게 무섭다, 진짜. 저 뭐 우연히 찍힌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깨에다 손까지 올렸는데 몰랐다고? 그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유령인데 촉감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무서워. 로라도 아들 바이린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당시 그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일부 사람들은요. 혹시 그때 그 소년은 아니야? 그래. 몇 년 전에 숲 인근 강에서 익사했다는 그 소년. 정말 죽은 소년의 영혼이 찍힌 건가? 이런 섬뜩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신령 사진이 저렇게 또렷한 것도 처음 봐. 보통 흐릿하게 이제 형체만 남거나 뭐 그렇잖아요. 저거 뭐 합성 아닙니까? 처음엔 이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유령이 어딨어? 아이 합성이 틀림없지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로라는요. 난 사진 합성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굳이 내 아들 사진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에 찍힌 의문의 형체. 정말 소문대로 익사했던 소년의 영혼이 찍혔던 걸까요?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의 정체. 자, 이번에 제보받은 사진은요. 2022년 8월 SNS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짐칸 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이가. 짐칸에? 그리고 달리는 차량입니다. 물론 저러면 이제 현행법에 안 되고 아동학대인데 아이가 너무 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의 뒤에 타고 있어. 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틀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공개한 카밀라가 전한 당시의 상황. 어둠이 깔린 늦은 밤 11시경 카밀라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콜롬비아 툴리마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 뭐야 사람이잖아. 위험하게 어린아이를 짐칸에 태우는 거 뭐야? 저건 아동학대지. 신고하게. 빨리 사진 찍어.
자, 그렇게 트럭 짐칸에 탄 소녀의 사진을 찍은 카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을 찍은 뒤 문제의 트럭과 카밀라의 차량이 어두운 구간을 지나 밝은 구간에 들어서자. 어? 아까 그 아이 어디 갔어? 설마 떨어진 거요?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놀란 카밀라는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트럭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네? 아, 여자아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난 트럭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고요. 여자아이를 트럭 짐칸에 태운 적이 없다는 트럭 운전자. 야, 이거 뭐냐? 그럼 저 여자애가 유령이었다고? 사실 이후 카밀라가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이 도로에서는 이미 유명한 유령이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한밤중에 이 도로를 꼭 지나가야 한다면 그 소녀 유령이 나타날까 봐 당국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심령 사진이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공원 그 애기만큼이나 선명하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얼굴이 조금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전신이 다 나왔는데 너무 선명한데. 아, 저 도로 어디 가겠어? 저 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네. 콜롬비아 툴리마 도로에 출몰해 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소녀 귀신. 자, 소녀 귀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인 걸까요? 그 거울을 조심하시오. 두 기자님 온라인에서 쇼핑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이 물건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뭔데? 아, 하지 마. 상체가 보이는 적당한 크기에 시중에는 흔히 없는 빅토리안 스타일의 빈티지 거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이 거울을 함부로 집안에 두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룸메이트인 조셉과 소티리스는 집주인이 버린 낡은 거울을 발견. 제법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왔고요. 화가였던 소티리스는 원래 호두나무 색이었던 거울을 은색으로 예쁘게 칠해서 벽에 걸어뒀습니다. 모든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씨, 너 자꾸 찔러. 아프다고. 나 아니라니까. 너 왜 자꾸 그래? 아니, 분명 느껴졌는데 아까부터 누가 지켜보는 거 같지 않아? 거울을 집에 들인 후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요. 게다가 거울 안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 거울 아래 있던 난방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가 하면 열쇠나 전화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목격했는데요. 심지어 밤마다 섬뜩한 악몽을 꾸다가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두 사람. 그런데 마치 그 악몽이 현실이었다는 듯 실제로 그들의 몸에는 어머머. 피로 물든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어우, 저건 진짜 긁은 거네. 핥힌 거야. 날카로운 걸로 어, 긁은 거야. 저거 집에 저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놔야 돼, 저거. 두면 안 돼. 매일같이 공포스러운 일상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몸까지 점차 약해져 갔다는데요. 아니 근데 저 그냥 저주받은 물건이라 드리는 순간 그냥 안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아. 저것도 곱게 버려지. 저 깨고 그러면 또 난리 난다 또. 깨면 안 된다. 저렇게 한설인 거울을 함부로 깼다가 어떤 저주를 당할 줄 알고 깨겠습니까? 두 사람도 역시 처음에는 거울을 버릴까도 고민해봤지만 결국 부디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거울을 구매해달라며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어떤 강심장인지 익명의 한 구매자가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아, 받았어? 결국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간 귀신 들린 거울. 구매자는 그 거울을 왜 구매했으며 그 거울이 있는 곳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필리핀 개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아,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이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거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어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아,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병환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댄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럼 자,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일본 모모모 심령 사진의 비밀.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 봐야 되는 사진이지. 에? 목이 왜 저렇게 꺾여 있지? 평범한 방청객들 사이에서 유독 창백한 얼굴과 목이 90도로 꺾인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여성. 보기만 해도 섬뜩하시죠? 뭐야? 이 사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일본인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90도녀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사실은 남편 때문에 목을 메고 자살한 원혼이래. 이 사진 심령 사진이라고 하던데. 그녀의 정체에 대한 괴이한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섬뜩한 사진 속 주인공은 일본의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야, 또 있어? 같은 사람인가요? 뭔가 좀 모습이 다르죠? 완전 다르네? 그냥 평범한 사진인 같아 보이는데요. 90도녀로 추정되는 인물의 평범한 사진들이 등장하며 문제의 사진은 왜곡된 사진이다. 순간적으로 잘못 포착된 사진이다라는 반응들과 함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고요. 그 이후 두려움에 떨며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순간 정지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였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진은 왜곡된 사진이었을까요? 그녀는 말이죠, 90도로 목을 꺾고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아무리 찝찝하다. 짜증나, 진짜 하지 마. 순간 되게 무서웠어. 내 건데 내가 놀랬잖아. 아이씨.
이야기 내놔. 내 얘기 내놔. 아유, 내 얘기 내놔. 꿈에 볼까 또 무섭네요. 옛날에 그 귀신 드라마들이 다 조명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존재,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꾼띨 아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면 꾼띨 아낙이 산모의 비명을 듣고 찾아와서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긴 손톱이 달린 창백한 두 팔이 쑥 방 안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다.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질을 해요. 아니 그리고 산모가 아프면 비명도 지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 귀신도 안악이면 뭐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어 아닙니까? 안악이라는 게 한국어 아니지 않아요? 꾼띨 아낙, 할때 안악 아니야? 낙낙. 정말 두 분들이 저한테는 큰 공포세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제 자신이. 과거 한 여성이 마을의 영주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마을에 큰일이 날 거야. 그 전에 넌 죽어야 돼. 주민들이 임신한 그녀를 생매자. 아유,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된 그녀는 자신을 죽인 마을의 모든 남자와 그 자손들까지 저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뱃속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픔 때문인지 산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훔쳐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꾼띨 아낙이라는 이름도 임신한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이해하지만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꾼띨 아낙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어? 와. 오, 되게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노리는 귀신 꾼띨 아낙, 한 맺힌 그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야,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여기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런 건 저런 진짜 어떻게 돈을 살아요?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에 벽에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예?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뭐야?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현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야,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물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저는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예,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네, 김현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야심한 시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키노와 마호. 심야 시간대인 만큼 손님이 적어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 혹시 도벨 소리 들었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보지? CCTV 모니터 속 잡지 코너에 머리카락이 긴 한 여성이 책장을 응시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 이상한 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뚫어져라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혹시 저 책 훔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분명 모니터로 봤을 때 잡지 코너 앞에 있었던 여성이 순식간에 남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여기를 올 동안에 다른 코너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인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왜? 그 이유는 말이죠. CCTV 모니터 속에 화면을 쳐다보던 츠키노와 마오가 반사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반사돼 비쳤던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해? 어떻게 그 꼼짝도 못 하잖아 그럼. 완전 꼼짝말하지. 자, 몇 분 뒤 모니터 속 정체불명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 안심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보지 마라. 바로 그때 잡지 코너를 비추던 화면에는 아까 그 의문의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